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이항정리인데요. 이게 학생들이랑 이제 많이 얘기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그랬지만, 이게 이항정리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 처음 이제 접할 때 어려워요. 일단 말뜻이 왜 이게 이항정리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처음 혼자 예습을 하거나 교과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조합 기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게 처음에 혼자 독학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한번 졸아버리면 그때부터 이항정리가 좀 어렵게 다가와요. 그리고 좀 약간 이해력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낮은 학생? 그런 학생들이 학교 진도대로 따라가기에는 이항정리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차분히 공부하다 보면 이항정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이항정리가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발음을 많이 할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발음을 많이 하냐면 이항정리라고 발음을 많이 해요. 이항정리가 아니라 이항정리라고 발음을 많이 해.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약간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게, 과연 이항이 뭔가 이러면서 그냥 모양은 기억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도 이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어감에 따라서 서로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항정리에서 요 이가 뭐냐면 숫자 2를 말해요. 숫자 2. 그러니까 두 개의 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항정리가.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개의 항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항 정리하고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배웠다고 보면 되냐면 중학교 때부터 배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의 법칙을 배우면서 조금 더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항정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많은 차수가 주어졌을 때 경우를 구하게 될 건데, 일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항정리가 제일 쉬운 거부터 가본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일 때, 이때 우리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하는 거랑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던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봐봐요. 여기서요, 만약에 내가 a를 뽑았어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지금 a를 뽑았어요. 그러면 얘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곱하기죠. 그죠? a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a를 뽑았어요. 내가 여기서 b를 뽑았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a 곱하기 b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둘 중에서 하나 내가 뽑아야 되는데요. b를 뽑았어요. b. 이쪽에서는 이제 a를 뽑았어요. 그러면 ba가 되면서 ba는 똑같이 ab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또 b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b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을 이제 정리해서 보면 더 이상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얘들을 정리해보면 a제곱 한 번, 그 다음에 ab가 곱해져 있는 거 두 번, b제곱이 있는 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항정리예요. 두 개의 항을요, 이제 두 개의 항을 계속
제곱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개수를 찾는 것. 요게 지금 보면 개수가 지금 1이 생략돼 있고 2가 있고 1이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찾는 게 이항 정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개수가 뭐가 나올 건지 항을 정리해서 두 개의 항을 정리해서 찾는 게 이항 정리라는 거예요. 이항 정리. 자, 아직 이걸로는 약간 감이 안 잡혀요.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3승을 그냥 세제곱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a를 뽑았어요. 여기서 a를 뽑았어요. 여기서 a를 뽑았어요. 그러면 a 세제곱이 나와요. 여기서 a를 뽑았고요. 여기서 a를 뽑았고요. 여기서 b를 뽑았어요. 그러면 a 제곱 b가 나오죠. 여기서 a를 뽑고 여기서 b를 뽑고 여기서 a를 뽑았어요. a 제곱 b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b를 뽑았고 a를 뽑았고 a를 뽑았어요. a 제곱 b가 나옵니다. 더 이상 이제 a를 두 번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b를 뽑을 거예요. b를 두 번 뽑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a를 한번 뽑는다는 얘기죠. b를 두 번 뽑으면 a가 한 번 뽑히죠. 그러면 b를 두 번 뽑고요. 그럼 요러면 a b 제곱이 되고요. 그죠? b를 두 번 뽑을 거예요. a 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또 b를 두 번 뽑을 거예요. a b 제곱. 자, 이제 b를 두 번 뽑는 경우도 다 끝났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쌤이 약간 말을 헷갈린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할게요. a를 세 번 뽑았고 a를 두 번 뽑았어요. 그 다음에 a를 한 번 뽑았어요. 그죠? 그다음 이제 a를 한 번도 안 뽑는 경우, 즉 b를 세 번 뽑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b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들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거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그죠?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안 나면 직접 제곱해 보셔도 계산해 보셔도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걔네들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한 거예요. 이게 두 개의 항을 정리한다라고 해서 이항 정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문제에다가 써요? 라고 물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4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5승이 있습니다. 5승. 그럴 때 문제에서는 뭐라고 묻냐면 x 3승의 개수를 알려다오 라고 물어요. x 3승의 개수를 알려다오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요. 일단 쌤이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x 3승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일단 여기서 x를 총 몇 개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x가 3번 뽑혀야 x의 3승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x 뽑고 여기는 4와 4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뽑았을 때 이게 x4가 돼도 x세제곱이 나오고 사실 x4를 뽑더라 하더라도
그죠? x 3승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봐봐요. 총 5개들 중에서, 그러니까 5개들 중에서 내가 x를 몇 개만 선택하면 돼요? 3개만 선택하면 되죠. 순서가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순서가 상관이 있을 때는 순열이고요. 순서가 상관없을 때는 조합이니까 이제 조합을 써야겠구나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봐봐요. 5개들 중에서 내가 지금 x를 몇 개 뽑아야 되냐면 x를 3개 뽑을 거예요. 그죠? x를 3개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의 3승이 만들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4가 몇 번 뽑힌다는 얘기예요. 4가 자동으로 2번 뽑힌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x를 3번 뽑으니까 x 세제곱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4를 뽑아야 되니까 총 5번을 뽑는데 x가 3번 뽑혔으니까 4는 몇 번 뽑힌다? 2번 뽑힌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산하시면 10이고 요거 계산하시면 16이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160이 나옵니다. 160의 x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항 정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항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뽑힌다, 몇 개 뽑혀요, 이런 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근데 잠시만요. x 세제곱의 개수를 뽑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조합을 하면서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 배운 적이 있냐면 5C3이랑 똑같은 게 누구라고 배웠어요? 5C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냐면, 나는 그냥 x세제곱이긴 한데 나는 그냥 x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x를 3번 뽑는 거고 자동으로 4가 2번 뽑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4가 2번 뽑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4가 2번 뽑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x는 자동으로 몇 번 선택이 된다? 3번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고 싶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OC는 4가 2번 선택될 겁니다. 그러면 x는 자동으로 몇 번? 3번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어차피 요거랑 같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화를 시킨다. 그러면 이제 p 플러스 q가 있다라고 하고, 이거에 뭐 n승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중에서 제가 뽑고 싶은 거는요, 제가 선택하고 싶은 건 p를 r번 뽑는다라고 선택하고 싶고, 그럼 q가 자동으로 n-r번이 선택이 됩니다. 그쵸? 왜냐면 r이랑 n-r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n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 뽑아야 되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p를 r번 뽑는다라고 했죠. 그럼 p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n개 중에서 p를 r개를 뽑아요.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항 정리예요. 이항 정리. 이게 이항 정리입니다. 이항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 이항 정리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고, 이제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거 끊어서 이항 정리에 대해서 이제 본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